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이 2%로 떨어졌습니다. 2%.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그 전에도 이미 승점을 좀 드랍하는 타이밍에 아스날, 토트넘이 좀 승점을 쌓아왔던 시기여서 맨유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에버튼전 패배는 특히 좀 치명타였죠. 그러니까 일단 레스터랑 비겼잖아요. 네. 맨유가 일단 그거부터 그치. 시작이었다고 보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안 좋긴 했지만 근데 이제 에버튼전 패배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보면요. 네. 지금 왓포드, 맨시티는 어느 사위권 경쟁팀도 이기기 힘든 팀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제외하고 왓포드, 레스터, 에버튼 여기서 지금 승점을 드랍한 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저 토트넘전에 호날두가 하드캐리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 해트트릭 했잖아요. 그거 의미가 없어져요. 왓포드랑 비긴 것도 사실 좀 문제지. 많이 문제고 그리고 심지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이었는데 비겼다는 게 이제 저 경기는 이제 그 결정력 문제가 좀 가장 화두가 된 경기였는데 맞아요. 어쨌든 아쉬운 결과고 레스터전 무승부만 해도 이미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에버튼 원정은 진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심지어 이제 우리가 또 램파드의 축구 뭐가 문제인가 그 둘이 이제 영상 찍자마자 맞아. 에버튼이 이겨가지고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맨유가 최근에 이렇게 승점 드랍하고 이 승점 자체를 못 챙기는 이 케이스가 좀 많아지면서 상당히 좀 문제인데 지금 터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감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제 더선에서 인디펜던트 보도를 좀 인용을 했는데 터나 감독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부임을 하게 되면 아약스 소속의 몇몇 스타 선수들 그리고 영입 1순위로 점친 울버햄튼의 후백 네베스에 대한 그 전체적인 리스트를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노는 터나는 맨유에서 보드진과 함께할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받길 바라고 특히 이적상에 어떻게 보면 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이게 되게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하지 생각이 되게 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후백 네베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날 링크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울브스가 애초에 네베스를 쉽게 보낼 거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 네베스가 해주는 역할이 또 많으니까 또 울버햄튼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네베스 부상으로 빠지니까 경기력이 확 떨어졌어요. 네베스 지금 시즌 아웃인가요? 거의 그 급이에요. 여기도 지금 무릎 축부인데 내측인데 이쪽 부상이어가지고. 어제 우리 도티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네베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터나는 지금 영입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좀 입맛에 맞는 선수들로 이 팀을 꾸리려고 하는 것 같고 랑닉도 거기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 돈을 안 썼다고 생각을 해요. 뭐 랑닉 체제에서 선수가 영입이 된다고 한들 이게 다음 시즌 플레이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만약에 새 감독이 와서 난 진짜 별로야 하고 안 쓰면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또 문제니까 그럼 잉여 자원 되는 거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죠. 그래서 맨유가 지금 조금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고 이 텔레그래프의 제임스 더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체적인 스쿼드가 좀 정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적료 예산 그리고 주급 예산에 이 빈 슬롯이 생길 거라고 해요. 근데 진짜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파는 것도 진짜 잘 팔아야 됩니다. 애매한 자원들이 남겨지면 남겨질수록 스쿼드에 자리가 없어져서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보강이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 선수 영입하는 거 좋죠. 왜냐면 부족한 포지션에 대한 스쿼드 뎁스 구축은 필수니까. 근데 이거 교통 정리 안 하고 영입하잖아요. 제가 최근 FM 할 때도 제가 첼시 할 때 스쿼드 정리를 안 하고 선수만 영입하다 보니까 못 뛰어 애들이. 근데 홈그라운드도 맞춰야 되잖아.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 애초에 FM을 할 때 그 잉여자원 많잖아요. 스크롤 내릴 때 빡쳐. 맞아. 졸라 많아 선수가. 한 명 2군으로 보내는 것도 좀 껄끄럽고. 다 그냥 방출시키고 그 다음에 영입을 하는 게. 그리고 경쟁하는 팀들이 보면은 토트넘도 이번에 그 은돈벨레, 알리 이러한 로세소까지 본인들 기준에서 애매했던 자원들을 정리하고 새 자원이 충원되면서 좀 분위기도 올라오고 반등이 됐죠. 아스날도 그전에는 잉여 자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스쿼드가. 근데 시즌을 거듭하면서 점점 그 잉여 자원들을 정리하고 물론 아직도 남아있지만 다 정리하고 서서히 좀 우리가 쓸만한 팀의 선수들로 채우면서 아스날도 분위기가 좋아진 거거든요. 저는 맨유도 이제 그 차례가 왔다고 생각해요.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맨유는 이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에 진출하든 말든 이거랑 별개로 터나한테 굉장히 많은 지원을 좀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우리 이거 대본 항상 또 도와주고 있는 기수 작가도 맨유 팬이거든요. 맨유 팬이죠. 맨유 팬 밝혀도 되나요, 선생님? 당연합니다. 그래요? 자부심이 있어요. GGMU? GGMU. GGMU?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크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유 보드지는 유로파 진출할 때마다 이거 팀 위기다. 그래서 돈을 많이 지원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15-16 시즌 맨유가 5위에서 다음 시즌 유로파에 갔습니다. 그때 16-17 시즌에 영입된 게 포그바, 미키타리안,
에릭 바이, 그리고 FA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그렇죠. 왔고요. 18-19 시즌에 6위하면서 또 유로파를 갔어요. 그래서 19-20 시즌에 온 게 맥과이어, 부페는 겨울에 왔고, 그리고 완비사카 영입했고 DJ 데니얼 제임스. 네, 영입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팬들이 아쉬워하죠. 아 그래 챔스 못 나가면 수익에 영향을 받으니까 구단이 바쁘게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그거 당연한 건데 챔스 나가는 시즌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좀 더 탄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더 이제 맨유가 당연히 챔스 진출에만 만족해야 되는 팀이 아니잖아요. 위쪽에 우승권을 노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챔스 나가는 시즌에도 우리 좀 과감하게 도전 좀 지원 좀 해달라. 이거를 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할 말이 많다고. 좀 아쉬워할 만하죠. 네. 그런 부분은.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1명의 공격수가 영입 우선순위고 아스톤 빌라의 존 맥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맥긴은 퍼거슨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죠. 같은 또 스코틀랜드인이어서인지 그 맥긴의 투지, 어떤 투쟁심 그리고 활동량도 워낙 많고 이거를 퍼거슨 감독이 되게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중원에서 이렇게 좀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긴 해요. 네. 다시 이제 그 인디펜던트 인용한 그 기사로 돌아오면 이 몇몇 사람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우려점을 이제 표시를 한 거는 터나가 빅클럽을 맡기엔 아니면은 뭐 빅클럽을 재건하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에는 이런 거기에 맞는 성격, 이런 경험, 이런 쪽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일정 부분은 동의 안 하는 게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건 메가 클럽을 맡은 적 없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아직 경험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터나는 저는 2개의 팀을 만들었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아약스의 18-19의 아약스 그리고 저는 올 시즌의 아약스. 물론 이제 올 시즌 아약스는 18-19 아약스만큼 챔스에서 위로 올라가진 못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 재건하는 데는 저는 꽤 괜찮은 감독이라고 보거든요. 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이 메가 클럽의 지휘가 되겠죠. 맞아요. 선수단장학이라는 게 결국 이 감독도 전술구상을 떠나서 제일 먼저 잘 돼야 되는 건 리더로서의 그렇지.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을 만약에 기가 막히게 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이 감독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선수들이 이 감독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전술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FM 잘 되나요 요즘에? FM 지금 3위 순항하고 있습니다. 아 순항하고 있어요? 리버풀, 맨유 그리고 저예요. 아 그러면 할 얘기가 없네요. 네, 굉장히 잘 순항하고 있어요. FM 못하고 있으면 전술 문제가 아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시청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감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들이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걸맞는 그런 카리스마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존재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터나 부임에 있어서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얘기는 이거 데일리메일 쪽에서 나온 건데 터나가 맨유의 감독이 된다면 퍼거슨 경이 처음 팀을 맡았을 때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최근에 루이스 바날이 지적했듯이 맨유는 축구 클럽이 아니라 상업 클럽이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도 그렇고 맨유의 이런 브랜드 가치나 그리고 약간 글로벌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일단은 축구 클럽이죠. 근데 그 이면을 살짝 보면은 맨유는 상당히 상업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둔 클럽이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이 감독에게 있어서는 저는 마냥 긍정적인 영향만 끼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랑닉과 터나가 온다면 랑닉과 터나의 시너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좀 장기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한 단계 나아가면서 좋은 시너지가 난다면 뭐 상업적인 부분은 원래도 잘하던 구단이니까 상업적인 거 전담하는 인물들은 거기에 전담을 하고 축구 쪽에 전담하는 인물들도 그 내부에서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같이 발전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랑닉을 어쨌든 임시 감독이 컨설턴트로 데려온 거고 이제 디렉터로 일할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맨유는 이 헤드 보드진, 그러니까 보드진 혹은 이제 그 정말 위에서부터 좀 썩고 있고 터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이 글레이저 가문이 팀을 소유하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뭐 호날두 영입하고 막 이제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좀 터무니없이 운영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의견 내는 그 이제 현지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많고요. 바날 감독의 말을 빌리면 터나는 좋은 감독이고 이런 좋은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긍정적이다.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업적 구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힘든 결정이겠지만 터나는 상업적 구단이 아닌 축구 구단으로 가야 된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맨유에 대해서 바날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이죠. 바날 자체가 아약스한테 애정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맨유한테는 그렇죠. 원래도 부정적인 기조를 좀 취했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시작과 끝이 그렇게 좋았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터나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준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터나의 우려점은 결국 위기관리 능력이에요. 아약스에서도 아직 이 위기관리 능력이 확실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는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빌드업이 간파당했을 때나 이럴 때 이런 부분은 이제 터나흐가 메가 클럽을 맡았을 때 훨씬 더 많은 위기에 이제 봉착을 할 거고 특히 지금 맨유의 스쿼드 상황에서는 터나흐 감독이 맡게 될 변수들이 부임 당시에는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너무 우리가 예상을 해야 많아. 돼요. 맞아. 그런 상황에서 과연 터나흐가 위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감독일 것이냐 그 경험이 아직까지는 완전치 않다고 봐서 피치 위에서의 변수도 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굴리트 인터뷰거든요. 이 지구 스포츠라는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터나흐의 축구를 맨유에서 구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시간 주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맨유는 지금 그래도 단기적인 목표도 바라보고 팀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인데 터나흐는 지금 놓고 봤을 때 팀을 구성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리빌딩은 어떤 팀이나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뭐 단순히 선수 몇 명 바꾼다고 리빌딩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근데 굴리트는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본 거고 TV 스튜디오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선수들이 있다. 이 전 선수들은 이제 레전드들이죠. 게리 네빌, 리오 퍼디넌트, 폴 스콜스. 그러니까 팀에 대한 압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거는 터나흐한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면 이 레전드들이 얘기하는 게 은근 독설이에요. 예. 독설인데 때때로는 말이 조금 왜 이런 얘기 굳이 하지? 그래서 이런 말하잖아. 내용들 많잖아. 캐러거가 맨전드 같다. 맞아, 이런 맞아.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세 명의 약간 비판이 물론 좋은 비판일 때도 있지만 조금 생뚱맞은 비판일 때도 있어서 그렇죠. 이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죠. 네. 압박이 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많은 이 터나흐의 전 맨유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터나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 경기마다 맨유 선수들이 방송을 통해 뭐 결과에 대한 뭐 그런 압박, 이제 뭐 스콜스나 뭐 네빌 이런 그 이제 기존의 레전드들이 압박할 거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터나흐가 이겨낼 수 있냐. 그리고 터나흐가 뭐 메가클럽 맡아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굴리트는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번외로 그 예전에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반페르시 맨유 복귀 그렇죠. 얘기. 근데 이거는 뭐 ESPN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반페르시는 페이노르트에서 좀 만족하면서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페르시 그 코치 부임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또 그 반니스텔로이도 예상을 했잖아요. 네. 반니스텔로이는 그 에인도번으로 감독으로 가버렸죠. 아예 그냥 진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니의 그릇을 너무 작게 본 게 아닌가. 감독이 될 남자를 이제 뭐 코치직으로 부임시키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스탐인데. 또 모르죠. 네. 그때 루머를 봤을 때는.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터나흐 얘기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에서 조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분명히 걱정하고 있는 시선도 상당히 많다. 맞아요. 그리고 터나흐가 이런 전술구사하고 리빌딩하는 거 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압박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요소와 걱정 요소를 다 가지고 다음 시즌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